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TV에서 비트코인은 빅테크와는 디커플링, 또 금처럼 거래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 직접 영상 자료를 캡처해봤습니다. 블룸버그가 비트코인이 기술적에서 벗어나 금처럼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 편집장 출신으로 이 비트코인 역사학자인 피터 리조는요, 22일 X에 관련한 동영상을 이처럼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리조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안전한 피난처처럼 움직인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과 금 빅테크의 차트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21일 현지 시간 미국 증시가 급락했는데 상승, 또 빅테크와 디커플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련한 차트 자료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과는 디커플링 형상을 보여오면서 최근에는요, 골드와의 상관관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차트이기도 하죠. 이처럼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안전 자산의 성격을 띨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장의 흐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산들 역사 대비해서는 대략 15년밖에 되지 않은 신흥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나왔던 데이터 분석으로 시장의 패턴을 분석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이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 이 의견과는 상반된 의견입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 디커플링과 장기 추세 단어는 시기상조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이 장기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는지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르다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했습니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윈터뮤트, OTC 트레이더 제이크 오스트로부키는요, 주식과 비트코인의 괴리가 단순히 달러 가치 하락과 연관돼 있다면 단기적으로만 지속될 수 있다. DXY가 안정되면 디커플링은 끝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 인스티튜셔널 리서치 리드 데이비드 도웅은요, 미국의 부채 상황과 트럼프의 파월 저격 등 달러 가치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고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가격 동향을 지켜봐야만 디커플링이 장기 추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내용과는 상반된 의견도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달러 약세를 나타냈었죠. 달러 인덱스는 비트코인 가격과는 원래 역상과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달러 가격이 안정화된 이후의 비트코인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의 역사에서는요, 달러와 금은 안전자산, 그리고 주식은 위험자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과의 연관성을 더 많이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알아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 투자에 관한 철칙을 우리가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시장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비트코인의 역사를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고 결론을 내는 게 올바를 것 같습니다. 다양한 시장의 견해들 체크해 보셨다고 소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올 1분기에 비트코인 매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 1분기 실적 보고를 통해서 해당 기간 동안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1,509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요. 이 보유 가치는 직전 분기 10억 7,600만 달러에서 9억 5,100만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자산 가격 변동에 따른 것이라고 테슬라는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관한 기업 투자자로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일본의 메타플래닛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번 불장 이전에 비트코인의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 중에 하나는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테슬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시장의 관심도는 조금 떨어졌지만 테슬라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만만치 않다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요.
지난해 4분기 집계를 해보니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사랑은 계속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 역시도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매입 전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일전에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이익을 챙겨가기도 했었지만 그 매도는 멈췄고요. 추가적인 매집을 하면서 이 시장에서 또 하나 중요한 유동성 있는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일론 머스크에 관한 여론이 좋지는 않지만 테슬라의 비트코인 사랑은 계속된다는 관점 하에서 테슬라가 언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매도하는지 역시도 우리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기업들의 추가 매집의 동향에 관해서는 또 코인 뉴스룸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이번엔 온체인 분석입니다. 비트코인의 NBRB 지표가 최대 80% 상승 가능성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분석 플랫폼인 DYOR의 창업자인 히테시 MRB야는요. 비트코인 NBRB 비율이 향후 6주 동안 2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최대 8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NBRB는 3.7을 넘으면 시장 고점, 2에 가까우면 강력한 상승 구간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지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도 2 이상을 유지했고요. 이 기간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 국면에서 이 지표가 이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시 이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NBRB 차트, 너무나 유명한 차트이죠. 비트코인의 저평가 그리고 고평가 구간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저평가 구간에 있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매집 구간이기도 했고요. 비트코인이 고평가 구간에 왔었을 때는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조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의 NBRB 지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참고하는 지표인데요. NBRB 지표의 지금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비트코인이 현재 가격에서 최대 8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NBRB 그 차트보다는 NBRB Z 스코어를 많이 참고를 하는데요. 그린존과 레드존에 관해서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저평가 구간인지 혹은 고평가 구간인지를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언제가 고점이고 또 언제가 저점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이처럼 NBRB 지표는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역사상으로는 계속되는 적중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NBRB Z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조금만 서치를 해본다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지표이고요. 무료로 이러한 지표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의 분석을 꼭 참고하시기보다는 NBRB Z 스코어를 직접 살펴보시면서요. 비트코인의 현재 구간이 저평가인지 혹은 고평가인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에 관한 NBRB 지표도 존재하기 때문에요. 다양한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런 온체인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지표만 보고 시장을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다양한 시장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표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기술적인 분석과 또 시장의 뉴스들도 저희와 함께 소화해 보시면서 시장에 관한 방향성들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피터 브런튼이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가치를 2배로 높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고 유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유명 차트 분석가인 피터 브런튼은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솔라나와 이더리움 간의 가격 비교 차트를 공유하면서 기술적으로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고요. 브런튼은 이번 분석에서 고전적인 강세 차트 패턴인 컵앤핸들 형성이 솔라나와 이더리움 거래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CNH 패턴은 아직 유효하고 솔라나는 무효화된 사촌인 이더리움에 비해서 상당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상대로 큰 폭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 2배 상승 가능성은요, 브란트가 제공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딩뷰에서 제공한 주간 솔라나 이더리움 차트인데요. 해당 차트는 컵 모양의 바닥 패턴과 그 뒤를 잇는 핸들 형태의 조정 구간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컵앤 핸들은 일반적으로 상방 돌파를 예고하는 강세 신호로 간주가 되고요. 차트에서는 점선으로 표시된 수평, 저항선은 0.085 수준에 위치하고요. 현재 솔라나와 이더리움은 이 가격대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아웃이 발생할 경우 차트상 제시된 목표가는 각각 0.11094와 0.2098094입니다. 이는 패턴이 완성될 경우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해서 무려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두 자산 간의 성과 격차에는 큰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이더리움의 독주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솔라나가 주목받는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해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솔라나의 기술 지표도 강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브란트가 제시한 차트에서는 이동평균선 등 다른 기술 지표들도 상승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단의 파란색과 초록색 거래량 바 역시도 최근 거래량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단기와 장기 투자를 위한 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브란트는요, 이더리움을 무효화된 자산이라 표현하면서 이더리움은 더 약해지고 솔라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현재 일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솔라나가 이더리움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한편 솔라나는요, 최근 기관 투자자로서의 주목도 받고 있는데요. 카시오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4월 21일 처음으로 직접적인 솔라나 투자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상승할 만한 이유는요. 일단 기술적인 지표, 컵앤핸들 차트 상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솔라나 투자에 관한 언급 역시도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아오면서 이더리움 대비해서 큰 상승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더리움 가격은 굉장히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저희 녹화 시간 기준으로 제가 시세를 방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24시간 기준으로 10%가량의 급등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은 너무나 저점이다라는 인식들이 많기도 하고요. 재단 측에 관한 비판적인 여론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의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은 앞으로 이더리움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만큼 과연 이더리움과 솔라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저희 함께 살펴보시죠.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포세이돈 밈으로 암호화폐 사기를 경고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터넷 밈을 통해서 암호화폐 사기를 경고했는데요. 그는 X의 바다이신 포세이돈이 등장하는 밈을 공유했고요. 이 밈에는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들고 있으며 예쁜 여자가 암호화폐 얘기를 하면서 문자를 보낸다면 그를 차단하라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스크는 특별한 설명 없이 웃음 이모티콘을 붙이면서요. 이 밈에 관한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암호화폐 사기는요. 매력적인 프로필 사진을 이용해서 SNS나 메신저로 접근한 이후에요. 투자 수익을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전문가들이 이런 방식이 소셜 피싱으로 분류된다고 말했고요. 소셜 피싱은 일반 피싱보다 더 교묘하고 설득력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 보안 전문가는 진짜 투자 정보는 공개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모르는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밈코인 사기 경고 같이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마지막 소식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작년에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요. 비자를 추월했습니다. 2024년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 거래량이 처음으로 비자 거래량을 넘어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비자, 마스터카드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인데요. 이 거래량을 스테이블코인이 추월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결제 대안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을 우리가 바라볼 만한 요인이 충분하다라는 걸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계속되는 스테이블코인 밀어주기 역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갔다라는 분석도 시장에 나오고 있고요.
과연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계속되는 시장 방향성들이 어떻게 나타날지의 여부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유심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건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예측임이 늘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관한 시장 유동성들이 풍부해지고 있다는 부분들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추월의 속도 역시도 엄청나다라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다음 방향성은 어느 방향성일까요? 우리가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